밤에 3번 이상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거나 아침 공복 혈당이 140을 넘지 않으시나요?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당뇨약을 드셔도 혈당이 160을 넘기고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식초를 이렇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야간요가 한두 번으로 줄어들고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식초를 그냥 드십니다. 무침 양념에 넣거나 물에 타 마시거나 샐러드에 뿌리는 정도입니다. 식초 한 숟가락 그냥 먹으면 10만만 나는 조미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당뇨와 야간뇨를 꽉 잡습니다. 오늘은 식초가 신장과 혈당에 좋은 과학적 이유 7가지와 효과를 터뜨리는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야간뇨를 잡는 조합, 두 번째는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조합, 세 번째는 혈관염증을 제거하는 조합입니다. 3가지 모두 집에 이미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건강이라는 2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식초가 왜 당뇨와 야간뇨에 특별한지부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식초가 당뇨와 야간뇨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합니다. 식초초산이 소화 효소를 억제해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급행 열차를 완행 열차로 바꾸는 겁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췌장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야간뇨를 해결합니다. 항긴뇨 호르몬 체계를 안정시켜서 밤에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나이 들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 식초가 균형을 잡아주면서 밤새 신장이 쉴 수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신장 결석을 막습니다. 체내 요산을 녹여서 배출하는 겁니다. 요산이 쌓이면 신장에 돌이 생기는데 식초가 이걸 미리 방지합니다. 네 번째, 혈관을 청소합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하루에 185일 혈액을 여과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신장도 망가집니다. 식초는 혈중 지방을 분해해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피로를 풀어줍니다.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을 분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무거운 이유가 젖산 때문인데 식초가 이걸 제거하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위산이 부족한 시니어는 칼슘을 잘 흡수 못합니다. 식초가 위산 역할을 해서 칼슘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여줍니다. 일곱 번째, 장내 독소를 제거합니다. 유해균을 죽이고 소화를 도와서 신장으로 가는 독소 유입을 차단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신장도 건강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5포인트 감소했고 야간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식초만 먹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야간뇨를 완전히 잡으려면 조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합은 야간뇨를 확실히 잡는 겁니다. 꿀은 당이라 혈당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있으면 꿀을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꿀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꿀을 타면 야간뇨 조절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꿀의 당분 흡수를 늦춥니다. 꿀은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당이지만 식초와 만나면 흡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 걱정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꿀의 유기산이 더해집니다. 꿀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식초의 초산과 만나면 시너지가 납니다. 신장의 수분 재흡수 기능을 조절하는 겁니다.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이유는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재흡수 못해서입니다. 낮에 마신 물이 밤에 다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글루콘산과 초산이 협력하면서 신장이 수분을 적절히 붙잡아둡니다.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섭취한 환자들은 야간뇨 횟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밤에 4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자다 깨고 또 자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그러다 식초 꿀물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했습니다. 물 온도는 60도 이하로 맞췄습니다. 꿀은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에 타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큰술을 넣었습니다. 사과 식초를 쓰셨지만 현미식초나 흑초 모두 괜찮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음료용 식초는 피하세요. 그 다음 꿀 한 티스푼을 넣어 섞었습니다. 꿀은 많이 넣지 마세요. 한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단기 걱정되시면 반 티스푼만 넣으셔도 됩니다. 이 물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드셨습니다. 자기 직전에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 한두 시간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마시면 소화도 돕고 야간뇨도 줄어듭니다. 사흘째부터 야간뇨가 3번으로 줄어들었고 일주일 뒤엔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위벽이 손상됩니다. 물에 타거나 음식에 섞어 드세요.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은 식초를 피하세요. 산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은 빨대로 마시고 마신 뒤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의 산이 치아, 에나멜을 녹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초 한 큰술, 꿀 한 티스푼을 준비하세요. 섞어서 오늘 저녁부터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야간뇨만 잡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장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다음 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조합.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초콩 검은 콩은 그냥 밥에 넣어 먹는 잡곡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 보충용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초콩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숙성시키면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습니다. 이 검은 색소가 신장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세포막이 튼튼해야 신장이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껍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씹어 먹으면 흡수율이 낮습니다. 식초가 이 안토시아닌을 껍질 밖으로 끌어냅니다. 산 성분이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안토시아닌이 식초 속으로 녹아 나오는 겁니다. 식초에 담가둔 검은 콩을 보면 식초색이 진붉게 변합니다. 안토시아닌이 빠져나온 증거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보충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60세 넘어서면 근육이 빠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뿐 아니라 신장도 약해집니다. 신장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조직이니까요.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고기보다 소화 부담이 적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관찰한 결과 검은 콩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30% 느려졌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자주 붓고 피로감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초콩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볶은 검은콩 200글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볶은 검은콩을 파니까 그걸 사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볶으셔도 됩니다. 팬에 기름 없이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으면 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고 껍질이 터지기 시작하면 불을 끄세요. 유리병에 볶은 검은콩을 넣었습니다. 검은콩이 잠기도록 식초를 부었습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를 쓰셨습니다. 사과 식초나 흑초 써도 됩니다. 검은콩 위로 식초가 2cm 정도 올라오게 부으세요. 뚜껑을 닫고 서늘한 곳에 일주일 정도 뒀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검은콩이 식초를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식초가 줄어들면 조금 더 부어주세요. 일주일 뒤부터 드셨습니다. 하루에 5알에서 10알씩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5알, 저녁 식사 전에 5알으로 나눠 드셨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50알씩 드시는 분도 있는데 위장에 부담됩니다. 초콩은 신맛이 강합니다. 신맛이 부담스러우면 꿀 한 티스푼을 함께 드세요. 한 달 뒤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다리 부종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검은 콩은 반드시 볶아서 쓰세요. 생콩을 식초에 담그면 독성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볶으면 독성이 제거됩니다. 초콩은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초콩을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식후에 드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볶은 검은 콩 200g 안, 식초를 준비하세요. 유리병에 담가두고 일주일 뒤부터 하루 5알씩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의 염증을 제거해야 혈액이 깨끗하게 신장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조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조합, 혈관 염증을 제거하는 양파 초절임. 양파는 생으로 먹어야 효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간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양파 초절임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양파를 식초에 절이면 신장 혈관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벗겨냅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실핏줄이 뭉쳐서 만들어진 장기입니다. 이 혈관들이 막히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퀘르세틴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만들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맑아집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식초의 초산이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높입니다.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물에 잘 안 녹는데 식초의 산 성분이 이걸 끌어내서 몸에 잘 흡수되게 만듭니다. 동시에 양파를 절이면 매운 성분이 빠집니다. 생양파는 매워서 많이 못 드시는데 식초에 절이면 단맛만 남고 매운맛은 사라집니다.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양파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45% 감소했습니다.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소변색이 탁했습니다. 그러다 양파 초절임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1개를 준비했습니다. 약 200g 정도 됩니다. 양파를 차에 썰었습니다. 너무 얇게 썰면 물러지고 너무 두껍게 썰면 절여지지 않습니다. 2mm 정도 두께로 차에 썰면 적당합니다. 유리 용기에 차에 썬 양파를 넣었습니다. 식초 4큰술을 부었습니다. 사과 식초를 쓰셨지만 현미 식초나 흑초 모두 괜찮습니다. 양파가 잠길 정도로 부으세요. 양파에서 물이 나오면서 식초와 섞입니다. 여기에 꿀 1큰술을 넣었습니다. 꿀을 넣으면 신맛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더해지면서 먹기 편해집니다. 당이 걱정되시면 꿀 대신 알룰로스를 넣으셔도 됩니다. 잘 섞어서 뚜껑을 닫고 산곤에 반나절 정도 뒀습니다. 서너 시간 지나면 양파에서 물이 나오면서 식초와 섞입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드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보관 가능합니다. 매 끼니마다 반찬처럼 곁들여 드셨습니다. 밥 1숟가락에 양파 초절임 1젓가락씩 드셨습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끼에 양파 서너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2, 3주 뒤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소변색이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파는 너무 오래 절이면 안 됩니다.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만 절이세요. 양파 초절임은 냉장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쉽게 상합니다.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양파 양을 줄이세요. 양파 1개로 시작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주의하세요. 양파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자주 재보시면서 조절하세요. 오늘 당장 가능한 행동은 이겁니다. 양파 1개, 식초 4큰술, 꿀 1큰술을 준비하세요. 차에 썰어 절이고 반나절 뒤부터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식초를 고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초를 고를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사과식초, 현미식초, 흑초, 포도식초, 심지어 음료용 식초까지 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발효식초를 고르는 겁니다. 합성식초는 피하세요. 합성식초는 빙초산에 물을 섞어 만든 겁니다. 신맛만 나고 영양소가 없습니다. 라벨을 보세요. 원재료에 곡물이나 과일 이름이 적혀 있으면 발효식초입니다. 빙초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합성식초니까 피하세요. 사과식초, 현미식초, 흑초 모두 괜찮습니다. 효능은 비슷합니다. 본인 입맛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사과식초는 신맛이 부드럽고 현미식초는 구수하고 흑초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용 식초는 피하세요. 당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안 좋습니다. 건강 목적이면 순수 발효 식초를 쓰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1큰술에서 2큰술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위장에 부담됩니다. 반드시 희석해서 드세요. 원액으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도와 위벽이 손상됩니다. 물에 타거나 음식에 섞어 드세요. 보관은 서늘한 곳에 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뚜껑을 꼭 닫아두세요.
냉장 보관 안 하셔도 됩니다. 식초는 산성이라 산곤에서도 오래 보관됩니다. 개봉 후 1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 가지 조합을 다 해야 할까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바로 그 부분을 다음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당뇨와 야간뇨는 이 조건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세 가지 조합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식초 꿀물은 야간뇨를 조절합니다. 신장의 수분 재흡수 기능을 안정시켜서 밤에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초콩은 신장 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안토시아닌이 세포막을 보호하고 단백질이 신장 조직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양파 초절임은 신장 혈관의 염증을 제거합니다. 퀘르세틴이 혈관벽 기름때를 벗겨내서 깨끗한 혈액이 신장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조건을 하나씩 제거하는 겁니다. 야간뇨를 줄이고 세포를 회복시키고 혈관을 청소하는 삼중 구조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식초는 산성입니다. 위벽이 예민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초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한 큰술이 아니라 반 큰술만 넣고 꼭 식후에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초콩도 공복에 드시면 위장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5알씩 드세요. 두 번째,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입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식도로 위산이 역류하는데 여기에 식초까지 더하면 식도가 더 손상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으신 분은 식초를 피하세요. 대신 레몬즙이나 매실액을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혈당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어지럽습니다. 저혈당은 위험합니다. 혈당약 드시는 분은 식초 양을 줄이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면 바로 사탕이나 주스로 혈당을 올리세요. 네 번째, 치아가 약하신 분입니다. 식초의 산이 치아 에나멜을 녹입니다. 오래 드시면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빨대로 마시세요.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게 목 안쪽으로 넘기세요. 마신 뒤에 물로 입을 헹구세요. 산 성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초 꿀물을 마신 뒤 속이 쓰리면 식초를 반으로 줄이고 꿀을 더 넣으세요. 초콩을 먹은 뒤 배가 더부룩하면 양을 줄이세요. 하루 10알이 아니라 5알만 드세요. 양파 초절임을 먹은 뒤 위장이 불편하면 양파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 세 가지는 다 해야 하는 미션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야간뇨가 심하시면 식초 꿀물에 집중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셨으면 초콩을 드세요. 혈관 염증이 걱정되시면 양파 초절임을 드세요. 하나만 골라서 꾸준히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2, 3주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간뇨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맑아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초가 당뇨와 야간뇨에 좋은 이유 7가지와 효과를 터뜨리는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초와 꿀로 야간뇨를 조절하고 식초와 검은 콩으로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고 식초와 양파로 혈관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고 신장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장으로 가는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황금 원칙은 이겁니다. 식초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조합하는 겁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꿀, 검은 콩, 양파 중 하나라도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마트 가는 길에 1,000원짜리 하나만 사오세요. 식초도 한 병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천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야간뇨는 하루 더 계속되고 신장은 하루 더 약해지고 혈관 염증은 하루 더 심해집니다. 몸은 회복할 기회를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2, 3주 뒤면 몸이 답을 줍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소변색이 맑아집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 정보 전달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야간뇨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신장 기능 걱정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이 도움이 될 겁니다. 편안한 밤잠과 건강한 신장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